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도로 곳곳에 블랙아이스가 생기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 들어봅니다. 등산 등 산악 레포츠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밀양에 들어섭니다. 2024년 1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경남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키워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 뉴스입니다. 겨울철 도로 위를 운행할 때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도로 표면이 얇게 얼어붙는 블랙아이스인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경남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얼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평온하게 도로를 달리던 차 안이 소란스러워집니다. 급하게 속도를 줄여 앞사고 차들과 충돌은 피했지만 뒤따르던 차들의 사고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2년 전 하천서 발생한 40중 충돌 사고 모습입니다. 당시 사고 원인은 도로 위 얇게 생성된 얼음층, 이른바 블랙아이스입니다. 그늘진 곡선 도로나 터널 출입구, 다리 위 등에 주로 형성되는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대표 사고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살얼음이 언 도로는 눈으로는 쉽게 구분이 되지 않아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깔린 도로의 제동거리는 일반 도로의 14배로 사고 발생 시 사망률도 4배 이상 높습니다. 눈이 잘 내리지 않은 경남은 눈이 쌓인 도로보다 블랙아이스 위가 더 위험합니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감속 운행과 제동거리 확보가 필수입니다. 운전자들은 기상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차량 타이어 마모 상태 확인과 주행 중 안전거리 확보, 그리고 급제동, 급회전은 자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많은 인명피해 사고를 낳아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블랙아이스.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내년에는 아이들이 아픔이 뭔지 모르길 기도합니다. 경남의 한 익명기부자가 기부금과 함께 남긴 손편지의 내용입니다. 연일 경남에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훈훈한 소식 덕분에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연말인데요. 보도에 김영민 기자입니다. 종이 위에 반듯한 글씨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여진 손편지. 병원비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해달라는 말과 함께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픔이 무엇인지 모르길 기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2일 익명의 한 기부자는 손편지와 함께 약 5천만 원의 현금을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출입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전화 주셔서 저희가 입구로 나갔더니 모금함 뒤에 신문지로 이제 포장을 해서 약간 숨겨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뜯어봤더니 현금 다발과 늘 주시던 메시지. 이 남성은 지난 2017년부터 안인득 방화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 등 사회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기부를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기부한 금액만 5억 원이 넘습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기부자의 뜻대로 기부금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치료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익명 기부자가 본인 스스로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우시겠지만 이 기부자분의 내용을 보고 다른 분들이 또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좋은 선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남 지역 사랑의 온도탑은 현재까지 약 44억 원의 성금이 모이며 23일 기준 47.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지역 사회의 희망의 끈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얼음골과 표충사, 억새, 군락지 등 밀양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어 영남의 알프스라고 불립니다. 이 자원들을 이용해 산림 휴양의 메카로 시동을 걸었는데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립등산학교가 들어서는 밀양시는 등산 레포츠의 중심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젊은 층 사이에서 등산이 인기 야외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은 다른 스포츠와 달리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안전한 등산을 위한 교육과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22일 밀양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 남부권에서는 처음입니다. 산림청에서 직접 설립하는 이 남부권에 있는 두 번째로 있는 국립등산학교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의 기술도 가르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면서 전 국민들이 항상 즐길 수 있는 그런 산행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국립 밀양 등산학교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강의실과 샤워실, 실내외 암벽장 등이 갖춰집니다. 특히 인공암벽장은 국내외 대회가 가능하도록 국제 규격으로 스포츠 클라이밍의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가능하도록 조성됩니다. 연간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등산의 기초와 전문 지식은 물론 학교 수업과 자유학기제 등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밀양시는 올해 10월 문을 연 도래제 자연휴양림을 비롯해 주변 자원을 이용해 산림 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월에 밀양의 국립등산학교와 인공암벽장이 아마 조성됩니다. 밀양이 맹실상부한 영남 알프스 등산 레포츠의 중심 도시로 떠오르게 되겠습니다. 또 다양한 연계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 밀양 등산학교는 가지산에 위치한 옛 제1관광농원 부지를 활용해 내년 말 준공돼 2024년 1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우리 지역 체육회의 수장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대의원들의 손으로 직접 체육회 대표를 선출한 건데요. 임기는 내년 2월 16일부터 4년입니다. 그렇다면 체육회장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먼저 광역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급이나 퇴직금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근직이지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체육회 직원들의 임사 권한이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수백억 원의 예산도 집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 추진비는 주로 선수단 격려 방문 때 식비나 간식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국비 공모 사업을 유치하거나 지자체 예산을 받아와 각종 대회나 선수단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체육회장. 우리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4년 동안 더욱더 힘써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우리 지역의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 의회, 이태원. 최근 한 주간 경남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관 검색어로 제명, 망원, 사과, 유족, 징계 등이 이어집니다.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의 막말을 올려 공분을 산 김이나 창원시의원 논란 관련입니다. 막말이 알려지면서 김 의원의 사퇴나 제명 요구가 확산했고 시의회에서는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윤리특별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회의가 지난 21일 열렸습니다. 김 의원의 모습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작된 윤리위원회. 하지만 과거 윤리 결과가 솜방망이에 그쳤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다 보니 실질적인 징계 여부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년간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아오던 대우조선이 드디어 매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한 주.
경남 키워드에는 거제, 대우조선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연간 키워드로도 해양, 산업은행, 인수, 한화, 경영, 성장, 투자, 환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대우조선을 품에 안은 건 하나그룹으로 지난 16일에 본계약을 마쳤습니다. 하나그룹이 동정업계가 아닌 만큼 인력 감축 등의 영향이 적고 발전 가능성이 높아 거제 주민과 상공계의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조선산업의 침체로 최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거제. 새 주인을 찾은 대우조선해양이 지역의 조선산업 성장과 경제 동력을 불어넣을지 2023년을 맞은 거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한 줄을 달군 마지막 키워드는 체육회 회장입니다. 우리 체육회엔 어느 후보가 나왔는지 선거전도 치열하다 보니 연관 검색어도 단연 체육과 후보 선거전입니다. 민선 2기 경남 체육회를 이끌 체육회장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경남 체육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선거에서 현 김우영 회장이 53.6%의 지지를 받으며 경남 첫 민선 재선 체육회장이 됐습니다. 시군 체육회장은 22일 선거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단독 출마를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선거가 진행됐고 18개 시군 중 절반은 재선을, 절반은 새로운 체육회장이 탄생했습니다. 3년이란 짧은 임기와 코로나 장기화를 겪은 민선 1기와 달리 실질적인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여는 민선 2기 회장들. 민선 2기 시군 체육회장의 임기는 내년 1, 2월 정기 총회일부터 2027년 정기 총회 전까지 4년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경남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연말을 맞아 경남도지사 관사와 도민의 집에 풍성한 문화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지난 19일부터 아트경남이 주최하고 경상남도가 주관한 아티스트 쇼룸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도지사 관사와 도민의 집에 있는 화장실이나 베란다, 드레스룸 등 숨은 공간을 활용한 기획 전시입니다. 전국 작가 25명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전시와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성탄절 연휴인 이번 주말에도 도지사 관사와 도민의 집에서는 색소폰 연주와 현악 4중조, 국악예술단 등 다양한 공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미술관이나 갤러리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가족 단위들, 아이들도 오셔서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남도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족분들도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정말 재밌고 좋은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제26회 대한민국 청소년 연극제가 2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청소년 연극제는 충남 예산 예화 여자고등학교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클 수 있을까요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개인 부문에서는 최우수 연기상의 성일 정보고등학교 배수연 학생, 속초 여자고등학교의 김은솔 학생,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의 김아린 학생 등 4개 분야에서 1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1일 시작한 연극제는 축제 기간 19개 학교에서 20여 회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에게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외국인 유아는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제공과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유아학비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경남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만 3세에서 5세 유아 230여 명으로 유아 1인당 월별 지원 금액은 한국 국적 유아와 같습니다. 신청은 유아 보호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창원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민 참여 예산제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3일 열린 2022 주민 참여 예산 성과 공유회는 우수사업 제안자 8명에게 상장을, 유공공무원 11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146건의 시민 제안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추진했으며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되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